2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작가는 스타니스와프 램입니다. 저는 스타니슬라프라고 읽고 싶어지는데 그 폴란드 작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작가는 솔라리스라는 소설의 솔라리스의 원작자다. 이 솔라리스는 이제 저는 타르코프스키 영화로 이제 먼저 봤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스페이스 오페라였던 것 같아요. 우주선이 있고 남녀가 있었나 남이 있었던가 이런데 그 연인이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해갖고 이제 아무튼 굉장히 난해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는 영화인데 그거의 원작이라고 합니다. 영화는 72년인데 작품은 61년이고 작가는 이 영화 연출에 좀 불만이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소련식, 러시아 문학식 혹은 동유럽식 SF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이제 쉬어가는 페이지로 따르콥스키가 잠입자, 스토커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요거가 이제 원작입니다. 그리고 이게 번역이 이렇게 다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건 이제 딴 소설인데 그래서 스트로가츠키 형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아르카지 스트로가츠키, 보리스 스트로가츠키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하고 소련이 한창 이제 냉전을 벌이고 있을 때 그 우주 정복도 이제 그 중에 한 말하자면 분야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유리 가가린이 가고 뭐 누가 가고 그 다음에 저쪽엔 이제 그 아폴로 11호인가요? 그거를 69년인가 이제 띄우고 달나라를 가고 막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이제 정치 논리들이 과학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조금 먼저 보면은 칼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제가 이것도 읽지는 못했는데 읽으려는 아주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80년인가에 나왔는데 과학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학문 일 수는 없는 거죠. 자본도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도 너무나도 이제 엇갈리기 때문에 정치가 당연히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 세이건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 언론하고 이제 같이 해서 저거를 기획을 했던 것 같고 소설도 이제 하나 쓰고 그 소설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미 이제 작가가 죽고 난 다음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SF도 20세기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정치 문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전공이 이렇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F 3장인데 이게 이제 SF의 경계가 확장되다 해가지고 온갖 것을 다 다루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커트 보니컷 이 사람의 이제 제오 도살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사이언톨로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교주가 작가더라고 SF 작가. 그래서 과학과 아까 제가 정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종교라고. 근데 그 칼 세이건이 만든 그러니까 원작을 제공한 그 컨택트 영화에서 되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저 신성한 우주, 하느님이 만든 저 신성한 우주를 인간이 과학으로 침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생명과학도. 정치 논리도 있지만 종교 논리도 여기서 한번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것도 되게 심각한 대목이고 자, 그 다음에 읽진 않았는데 굉장히 읽고 싶은 작가인데 이것도 데니얼 키스라는 작가인데 이제 이 사람은 심리학 SF의 대가다라고 하고 소개를 해주던데 빌리 밀리건 사건을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자기 일을 잘 기억을 못하고 제가 뭔가를 잘못했다면은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니까 한 인격이 한 대여섯 개 막 일곱 개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세히 더 검사를 해보니까 무려 24개의 인격을 갖춘 이제 그런 캐릭터였다. 그래서 요 다큐멘터리 식으로 이제 이런 책을 하나 썼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의 여지 없이 다중인격,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신분열 조현병이라고 하기에도 너무나도 많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던 작가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엘전원에게 꽃을 요것도 찾아보니까 국내에 번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게 되면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장애인이 뇌수술을 거친 다음에 천재로 변하는 과정을 담은 또 그런 소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쓴 작가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필립 K 딕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워낙에 과문해가지고 이름을 처음 들었는데 블레이드 러너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의 원작 소설 제목이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요거를 1968년에 썼나 봐요. 60년대에 이거를 썼고 이제 영화는 82년 요렇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거 외에도 토탈 리콜 그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가 만든 마이너리 리포트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아는 많은 영화들의 이제 원작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이런 류의 각종 SF들 있잖아요.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 이런 그거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뭐 매트리스 공각기동대 막 등등등등.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지난 시간에 보르헤스 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실제 현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나 자신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엄연한 실체 나가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의 꿈 환영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분신분열 테마를 얘기를 하면서 보통은 A하고 B 사이에 위계 질서가 있다. A가 원본이고 B가 카피다. 이런 게 있는데 보르헤스 소설을 읽으면은 어느 게 원본이고 어느 게 카피인지 어떤 게 위에 있는 거고 어떤 게 아래에 있고 어떤 게 아니고 어떤 게 바깥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두 개가 다 똑같은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러한 세계 방식 그러한 세계관을 이제 거의 처음으로 SF 소설에서 이제 이렇게 형상화한 작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본인은 굉장히 이제 힘들게 살았다고 초반에 조금 인정받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도 되게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되게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의 편견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식의 어떤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거를 이렇게 어떤 언어적인 텍스트, 문학적인 텍스트 구조화된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완성한 사람이라면 확실히 이런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어떤 정신세계를 가졌을 것 같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치료하면서 네. 계속 이제 감당하면서 이제 살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하는 작가는 어슐러 르긴입니다. 이것도 김보영 선생님이 쓰셨던데. 자, 어슐러 르긴 얘기를 하면서는 이런 얘기를 해줘요. 요 얘기 자체가 조금 감동적이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1911년 8월 20일 캘리포니아 작은 마을에서 진짜 절멸한 줄 알았던 원주민 인디언이죠. 그죠? 생존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은 48년 동안 혼자 곰굴에서 산 거예요. 곰소굴에서. 근데 이제 형제 자매들은 다 그렇게 잔인하게 다 이제 살해를 당했는데 그 사람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최후를 맞는 게 당연했는데 이미 이제 그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해되지 않고요. 박물관에 가요. 그래가 거기서 이제 수의로 일을 함과 동시에 살아있는 유물로 이제 전시가 됩니다. 그러고 이제 나중에 결핵으로 죽게 되는데 일부러 이제 영어도 배우지 않았고 자기 이름도 말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 사람 스토리를 마지막에 이제 작가가 더 짚어주던데 이제 죽을 때는 자기들 그거 풍습대로 이제 화장해서 아예 태워달라고 했는데 죽어서도 죽지 못하고 그 유물로 또 한동안 몇십 년 동안 또 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뼈아픈 그 세계사의 일면이 있었고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그 원주민을 이제 돌봐주면서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쓴 학자가 있습니다. 인류학자고요. 그 사람의 아내가 또 이제 동화 작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북미 최후의 끼인 이시 이제 이런 또 책을 쓰게 되는데 그들의 딸이 바로 어슐러 르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슐러 르긴은 그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랑 나니아 연대기의 루이스 그다음에 어슐러 르긴 세 명에서 판타지 문학의 대가라고 이제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제가 이거를 읽을 법한 나이에 이거를 읽지 않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안 읽게 되는 거지. 읽을 시간을 이제 못 내게 되는 건데 어슐러 르긴도 어스시, Earth, Sea 시리즈가 이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어슐러 르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성장의 배경도 있고 하여 타자 다른 존재, 이질적인 존재와 우리가 어떻게 공존하는가, 이거를 이제 또한 문학 세계 속에서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이제 진지하게 이제 고민한 그런 이제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장, 5장은 애니메이션하고 영화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마거릿 에투드 해가지고 시녀 이야기, 요건 이제 페미니즘하고 조금 또 문제가 이제 연결이 돼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약자 제2의 성, 그 시몬느 보바르 이제 표현을 쓰자면은 그런 이제 여성 이야기, 여성을 이제 그 출산과 뭐 이런 거에 이제 도구로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 되게 많은 반향을 이제 얻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거나. 근데 요게 이제 제가 안 읽었는데 아마 큰 틀이 SF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미야자키 하야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웃의 토토로를 이제 저는 맨 처음에 봤는데, 그거 말고도 뭐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든가 뭐 월령공주라든가 이건 쉽지 않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뭐야 이런, 그러니까 단순히 만화라고 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죠.